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.5%고요.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주 내려갔죠. 거의 11년 만인데요.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. 이런 대내외 악재 속에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해 또 한 번 내릴 거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출금리는 내려가서 좋은데 예금 적금금리로 돈을 굴릴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거죠. 금리도 낮고 시장은 불안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금테크, 은테크가 많이 뜨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금테크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보니까 지금 금테크를 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요. 이 강남권의 자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금테크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. 아주 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지금 금 가격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요.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골드바, 우리 금괴라고 하죠. 이거랑 골드뱅킹, 그리고 KRX, 한국거래소 금거래가 있는데요. 각 투자 방법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골드바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고요. 현금화도 상당히 쉽습니다. 매매 차익의 비과세라는 장점도 있고요. 하지만 살 때 부가가치세가 10%가 붙기 때문에 10%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골드뱅킹이 있는데요. 은행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은행에서 원달러 환율과 국제 금값 시세를 맞춰서 금 무게로 환산해서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. 골드바보다 거래 단위가 낮아요. 한 0.01g부터 거래가 가능한데요. 그렇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. 은행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편리하고 언제든지 중간에 일부러 인출하거나 전액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하지만 금통장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또 국제 금 가격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봐야 되고요. 이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해서 좋아만은 할 수 없는 게 원화 가격이 높은 강세를 보이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. 만기 후에는 실물인 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때도 부가가치세 10%를 내야 되고요. 골드뱅킹을 통해서 금을 사고 팔 때도 금값의 1% 환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.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도 주식처럼 금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. 거래 단위가 1g, 이거는 금 통장보다는 조금 큰데 이것도 5만 원 안팎의 소액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것도 인출할 때는 10% 부가세가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고요. 금테크를 하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은테크까지 한다고 해요. 금이 아니라 이제 은을 사 모으는 건데요. 역시 실버바, 실버 통장 등의 방법이 있고요. 한국금거래소의 올 상반기 은 판매량은 약 18톤을 기록했는데요.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면은 거래량 1톤이었는데 18배나 증가한 겁니다. 국민은행의 실버바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상반기랑 비교해 봤을 때 42배나 실버바가 팔렸습니다. 하지만 자산 전문가들은 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지는 좀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. 워낙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저금리 시대에 있다 보니까 고수익을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. 그리고 또 안전자산일지라도 이게 한쪽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고점에서 사면은 상당 기간 파는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파는 게 아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